자, 메가스터디 255제요. 오늘 지난번까지 사회 다 끝나고, 인문 다 끝났고 오늘 사회. 그리고 81번 앞에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81부터 85부터부터 하도록 합시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은 진입 있는 권력전환의 재정청을 지렛대로 하여 자신들의 힘이 반영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글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건 강대국이고, 강대국이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들의 힘이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의 수의 열쇠로, 당연히 얘네들은 많지 않아요. 수에서는 열쇠야 부족합니다. 수에서는 열쇠가 되는데 개발동맹 협력 없이 공식적으로 설립 현장이나 조약을 개정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조약이나 현장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 방식 다른 거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합의제입니다. 이거는 현장이나 조약을 바꾸지 않고라도 가능한 거야. 합의제는 말 그대로 표결에 의하지 않고 국가들 간의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연합총회 같은 경우에는 1국 1표제의 기초를 둔 다수결제보다 헌장에 언급되는 합의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합의제의 장점이라면 밑에도 있는데 자율적,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된대요. 왜냐? 어쨌든 들어주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얘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내가 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이 세요. 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강대국은 만약에 1국 1표제로 하면 수의 열쇠를 보이니까 질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 유엔에서는 거부권도 있잖아. 근데 거부권이 있으면 좀 작은 약소국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있잖아. 근데 약소국의 말도 들어준다는 면에서는 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서로 알아서 하니까 자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들 기구들도 헌장이나 조약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뭐예요? 다수결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합의제나 의사결정 방식 이외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가중표결제입니다. 가중표결제는 내 표하고 다른 사람 표하고 동등한 1대1의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한 표면 얘는 0.5표, 내가 100표면 얘가 한 표,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왜 100표냐? 돈이 많아서. 실제로 뒤에 나오는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 표가 많은 거야. 가중표결제를 통해서 주권국가 자율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고라고 하는 건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농업개발기금, 국제금융공사 특정 기준에 따라 가중표를 달리한다. 국제통화기금은요 어떻게 한대요? 강대국의 과대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소국의 상징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국도 위하는 거고 강대국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 일정한 수의 기본표가 개개국가에 배정되고 출자액 등에 비례한 비례표가 추가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표를 많이 주는 거야. 근데 돈을 별로 내지 않더라도 기본표는 깔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표는 다 줘. 그리고 얘네가 강대국이야? 그럼 표를 더 줘. 얘네가 강대국 2야? 이만큼 더 줘. 얘는 강대국이 아니야? 약소국이야? 그럼 이만큼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본표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자, 국제농업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국제개발농업기금은 그룹을 셋으로 나눠서 한 600개 줘.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일단은 600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17.5%는 균등, 나머지는 출자액에 따라 달리. 그 다음에 석유 수출국 기구 그룹은 이번에는 400표의 25%니까 100표겠지. 100표는 균등, 나머지는 출자액에 따라.
분담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전체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개발도상국이 100개 나라가 있으면 6표씩 균등하게. 하지만 어쨌든 이 그룹 전체는 600, 이 그룹은 600, 이 그룹은 600. 그룹 간에서 합의를 이루면 1대1대1이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특징이 있겠지? 볼게요. 국가 그룹 간의 교섭을 주로 의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 간의 평등성을 갖도록 한다. 그룹 간에는 평등성이 있고 이 안에서는 차등을 두고 여기는 다 똑같이 가고 가정표결제는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기구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10표, 적게 인구수는 2표, 15개 가정된 표 전체는 87표.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전체 표는 87표예요. 전체 국가는 15개야. 여기에서 적어도 10개, 적어도 62개. 그러니까 2개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강대국들 몇 나라가 설명 합치면 요거를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안 넘어가서 안 돼. 그래서 소규모 국가들이 힘을 합쳐. 그래서 요거는 넘길 수 있지만 이건 못 넘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넘겨야 되고 요것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활용하는 게 바로 특이한 유럽연합의 가정표결제. 쭉 넘어갈게요. 중간에 디귿 밑에 세 줄 봐. 지나친 비민주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장치는 강대국이 아닌 국가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유럽연합의 지배를 방지하는 면도 지니고 있다. 만약에 소규모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책을 바꿀 수가 있잖아. 요게 넘어가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양쪽에 다 방지책을 두고 있는 거라. 안전장치. 자, 마지막 단락의 목표는,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주권을 보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개선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마지막 단락은 뭐예요?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8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1번에 과정은 안 나와요. 의의는 있지만 과정이 없어요. 자, 2번에 의사결정 소개하고 열거하는 거, 이게 정답이야. 3번에 쟁점은 안 나와. 그리고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를 통해도 아니고요. 다양한 견해 아니고 이게 소개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견해가 아니라 소개일 뿐이고요. 예시를 들고 있다. 예시는 맞지. 근데 이게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게 안 되고요. 한개 얘기하지 않고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82번. 일치하지 않는 거는 간단하게 갑시다. 4번을 보면 여기에 결렬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안전보장 이사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합의가 안 되면 공식적인 다수결지를 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4번이에요. 기업은 요거. 기업은 국제통화기금. 어디가 썼잖아. 기업은 국제농업개발기금인데 자 1번. 기업은 국제기구 의사결정이 그룹 간의 협력과 교섭의 결정 현실을 근거로 합의 방법을 정하였다. 표결이 아니라 합의를. 1대1이니까 합의를 해야지. 2번. 니은 1대1대1이니까 교섭력은 동일하죠. 그래서 2번이 맞아요. 3번.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나라가 더 많은 표결을 가지는 거는 둘 다야. 여기랑. 물론 여기 아니지만 이건 크게 보면 얘네는 균등하게 나누는 거, 얘는 더 같잖아. 경제력에 따라서 더 받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국제통화기금도 마찬가지로 출자액에 따라 더 받는 거. 3번은 둘 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기업과 니은에서는 국가별로 같은 기본 배정된다. 기업은 맞지만 니은은 그룹별로 600표씩이에요. 물론 이 안에서 또 있긴 하고 여기 있지만 일단 크게는 그룹별이야.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5번은 191 표제를 실시할 때보다 표결에 더 작은 영향이에요. 얘네가 더 많이 가져가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더 가져가니까 개발도상국은 이전에 몇 표를 뺏긴 거라고. 그러니까 더 작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84번은 그래 소수 몇몇 국가를 막기 위해서 이게 있고요. 디귿 가중된 표로 인해 표결력 차이. 그래 요거만 되면 안 되니까 요거 방지책을 만들어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강대국 몇 개 빼고 소규모 그룹 국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잖아. 84번의 답은 4번 골라줍시다. 85번이요. 세계은행 개개회원국은 기본적으로 250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
기본적으로 250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요. 가정표 결제 소국의 상대적인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맞고요. 나의 의사결정 방식은 국가 간의 협의와 조성을 중시하는 면에서는 자율적 민주적이다. 그쵸? 일치할 때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3번 다의 합의적 절차는 가정표 배분으로 국가 간의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중표를 배분하면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나? 아니죠. 국가 간의 갈등은 본문에 있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중표로 인해 생긴 거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합의적 절차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거 아니야? 자율적 민주적인 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 강대국은 힘을 반영하려고 소국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시키기 위해 이런 거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번 맞고요. 자, 5번은 나하고 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끝까지 하는 거고 다는 합의를 하긴 하지만 국가 간의 힘의 차이는 반영을 하는 거고 나는 완전 1대1로 동등하게 합의를 하는 거고 다는 내가 더 말이 더 먹히잖아. 그런 맥락에서 합의를 하는 거고 조금 다르죠? 그게 5번 얘기예요. 답은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거 침묵의 나선 구조까지 오늘 합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론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작아진다고. 만약에 내 의견이 있다고 근데 의견이 다수의 생각과 같으면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편하게 얘기할 거야. 왜냐? 난 니네하고 똑같아. 그러면 더 커지는 거야. 근데 내 의견은 만약에 소수가 같다. 그럼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기 아예 안 한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제로가 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은 사라지는 거고 다수의 의견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역할이 뭐야? 이 다수나 소수라고 하는 게 진짜 다수나 소수인지는 몰라요. 결국 뭐예요? 여론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밖에 다 왔다 갔다 하는 여론이 나의 의견과 같으면 나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다수처럼 보이겠지? 여론과 내가 달라? 그러면 나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여론이라고 하는 건 또 뒤에 나오지만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다수고 1명이 소수잖아. 얘가 목소리가 커. 그럼 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얘가 목소리가 크니까. 얘가 계속 얘기하니까. 얘네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 그러다 보면 이게 여론인가 봐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얘네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쭉 볼게요. 그렇다면 언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단락 먼저 볼게요. 노엘레 노이만은 매스미디어가 편제성, 누적성, 일치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편제성 여기저기 있다고. 굉장히 많아요. 길에도 있고, TV에도 있고, 폰 안에도 있고, 종이신문에도 있고, 라디오에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가도 이 얘기 듣고 저기 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 두 번째, 누적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시 뉴스에 나와요. 10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11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12시 뉴스에 나와. 뭐가? 같은 뉴스가. 그럼 쌓여. 그럼 나는 이게 되게 많아처럼 느끼겠지? 그게 누적성. 마지막으로 일치성은 오른쪽에 볼게요. 뉴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가지는 가치 이성성.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신문 저 신문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신문이 다르고 방송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럼 난 무슨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건가 봐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이런 세 가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소수의 얘기를 할지라도 나는 그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편승하게 된다고. 그게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첫 단락 다시 볼게요. 첫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매스미디어 영향력이 다수 의견을 더 확대 강화하는 한편 소수 의견이 더 위축되게 한다는 것이다. 노일레 노이만에 따르면 여러 분위기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견해가 다수 속한다고 인식할 때는 의견과 태도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밑에 소수에 속한다고 인식할 때는 소외되지 중요한 거 맞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여론을 따라간다. 혹은 침묵을 지킨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 의견은 더 지배적인 의견이 되고요. 소수는 원을 그리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회의 시간에 많이 겪어본 적이 있을 거야. 친구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5명이 있다. 4명이 그 얘기한다. 난 그 얘기 안 해요. 이해 뭐 접해봤겠지? 고립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승자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갈망해서 다수 의견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한다. 승자와 동질성. 내가 어디 편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적재는 어떤 이슈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갖게 되는 사회적 오명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넌 누구 택했어? 난 이 사람 택했는데? 아니 난 저 사람 택했는데? 이 사람을 택하면 내가 불이익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이 사람 택한 거야 라고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방어 전략입니다. 수능주의란 낙인을 찍는다 해도 오히려 낙인을 찍히는 게 낫지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또 밑에요.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이슈이지만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느낄 때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한 나의 의견은 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 나온 예시가 뭐가 나와요? 낙태, 소총 소지, 인터넷 음란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소수일 것 같아서. 나와 있죠? 마지막 단어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8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1번이 제일 좋아요. 2번 같은 경우 절충적 대안 이런 거 없고요. 장단점 같은 거 안 나오고요. 종합 안 하고요. 이론 형성, 발달 과정 설명 안 하잖아. 그냥 이론 설명하고 현상 설명하고. 87번. 5번을 보면 다 맞아. 매스미디어는 확대다, 개인에게 압력가한다, 반복적 노출된다. 반복적 노출이 뭐 편제, 일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론 형성 기능도 한다. 근데 마지막에 5번은 그럴 수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는요. 왜곡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88번. A와 일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커지겠지. 2번. 편제 누적 일치성으로 인해서 A가 가능합니다. 3번. 다원적 무지도 C가 되겠죠. 4번. 영향력이 강화되면 이게 더 많아진다고. 이게 커지면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증가되는 거야.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발표를 못하게 해요. 왜냐? 5번 봐요. 아무리 공정한 여론조사를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표하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물론 투표 다 끝나고는 출구조사를 하는데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것도 한참 후에 한다고. 모든 게 끝나면 하지. 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5번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90번부터 어디에요? 90번, 95번이랑 93번이랑 94, 97번 지문 2개 풀어봅시다. 내일 모레.